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 세력에 또 매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 할애를 해서 이 세력을, 이 집단을 좀 타작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서는 내년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이 정당이라는 조직을 좀 두드려 매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한민국 대선은 정말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직도 대통령 선거 다 그렇지 뭐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다 쌈질하다 어떤 놈 한 놈이 센 놈 가겠지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끝날 무렵 4.19 혁명, 학생혁명이라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끝나갈 무렵 3.15 부정선거의 시비가 있었죠. 그때의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결 그게 정말 격렬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가장 격렬한 부딪힘이 예상되는 것이 내년의 대통령 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소위 이제 보수 세력, 자유 보수 세력, 그리고 좌파 진보 세력, 저는 그렇게 부르기 싫어합니다만은 어쨌든 한쪽에 솔직히 말해서 종북 종중 세력과 이 종북 종중에 반대하는 세력, 거기에는 뭐 친미 세력도 들어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양쪽에 서로 타협하기 곤란한 이 두 세력 간의 대결, 이것이 아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 완전 한쪽이 죽으면 한쪽은 살고 이런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이 전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돌을 할 테니까 이것이 참 대한민국의 그 뒤에 명운을 심각하게 가르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세대결도 다음번 우리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마 결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그리고 엄청난 사건을 이 한반도에 몰고 오게 될 가능성, 이것을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게 오늘 시점에서 바라보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치렀던 그런 식으로 치러서는 되지 않는 선거입니다. 그 이전까지 난 선거 같은 거 안 해 이랬던 국민들이라도 만일 내년 선거에서 투표를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보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아마 지금 현재의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민들 중에서 그래도 한반도가 공산화가 된다거나 전면적 사회주의로 기우는 것을 바라는 국민보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 쪽의 흐름이 더 강하게 흐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김정은이가 주도해서 한반도 통일이 되는 게 좋다라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끼고 저항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 한반도의 북측 주도의 통일을 막거나 사회주의와 공산화 이것에 대항을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이 정당의 요즘 행태가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참 어째서 이렇게까지 헤맬 수가 있느냐. 지리멸렬을 하다 못해서 이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당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게 사람의 구성이니까 인적 구성이니까 불량 인간들의 조합 그것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게 없지요. 하나의 인적 조직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거기에 인적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인적 조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다른 핑계를 대봤자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중에는 그래도 눈에 띄고 우리에게 간간히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빛을 보여주는 그런 인재들이 없는 것 아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는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인물들, 그들로 구성된 게 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아니냐. 정당의 활동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국익을 위해서 서로 다른 정당끼리 최선의 국익을 위한 아이디어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냐 이거를 서로 겨루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말하자면 공익 우선의 집단이 정당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들도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정당 그러면 뭡니까? 이들의 목적은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한다. 이따위로 가르치고 있지요. 이거 서구에 200년 전에 생겨난 정당 이론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21세기의 정당이 그런 목표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논리에 그대로 젖어가지고 우리 정당은 그냥 집권하는 게 최고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릴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조직 속에 들어가야 나도 그 권력의 부분을 나눠서 누리고 즐길 수가 있고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집단들, 그런 인간들, 그들이 모여있는 것 이것이 정당이 돼가는 경향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하지만 특히나 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은 정당 활동과 권력 그 자체를 무슨 집단화의 힘을 위해서 모이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영달, 나에게 어떻게 배지가 지속적으로 달려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입신 출세 양명한 사람으로 내 가문의 족보로 남겠느냐. 이 정도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힘의 국회의원들의 거의 다수가 아닌가. 젊거나 늙었거나의 차이도 없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좀 아주 잔인하게 비유하자면 이해득실이라는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 가서 마땅하게 이렇게 쏠릴 때도 없던 이런 낙엽들이 그냥 몰려서 담벼락 밑에 가서 무더기가 돼서 모여있는 이런 꼬라지. 그 꼴밖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는 집단적인 활동 속에서 도무지 공익이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이런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든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깨지든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떻게 갈팡질팡 또는 어떤 세력에 일방적으로 얹혀가건 관심이 없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길러내는 교육, 이 교육 현장이 어떻게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거를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했다는 혐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의 야당이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니까 언론들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로다가 언론들 까불지만 너희들 꼼짝만 해봐라. 아주 언론사 문 닫게 해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이 가해지고 그것이 법률로 현실화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응을 하는 꼴을 보셨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참 해도 그 정당 끌고 할 수가 없으니까 목숨 걸고 단식이라도 합디다마는 지금 이 애송이 대표라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데에는 이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출신 그리고 이들이 속해왔던 집단의 문화 뭐 풍요롭고 팔자 좋게 커서 그래서 그 가문의 영광인 국회의원 배지까지도 좀 달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인심 쓰고 동네에서 이름 좀 내서 그거 덕분에 그냥 찍어주는 국민들 그 손가락 덕분에 국회의원 돼서 배지 달고
나야 뭐 이거 그냥 탈 수 있는데 계속 어쨌거나 대통령 아니어도 이번엔 난 야당일망정 난 국회의원이잖아.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 아닌가요? 학생 때 학생운동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권에 가서 섞여볼래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사실 보수야당이 뭔지도 뭐 자유주의가 뭔지 뭐 시장경제가 뭔지 이런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는 원래 이렇게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의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거를 보장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온 사람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간 사람들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와 병치해서 가는 또는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서 갈 수 있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치의 폭이 얼마나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같은 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바로 그렇게 냉정하게 공익적인 가치를 선택할 의무를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런 거에 한번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 지금 국민의힘 그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 모르면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공부한다고 또 그 쇼는 잘해요. 공부한다는 쇼는 잘해서 무슨 맨날 무슨 공부 모임 했는데 거기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거기 불러다 듣는다는 명사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을 치는 얘기를 해줬는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공부한 성과도 뭐 전혀 나오는 거 볼 수가 없네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놓고 지금 이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한 인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듣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의 어떤 후보는 상대 정당에서 배반자를 보고 다 때려 죽이려고 들 텐데 나는 그쪽하고도 잘 통해요. 이거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왜 그쪽의 파워가 그렇게 세서 그쪽에 이쁘게 보여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쪽 정당 공천받고 나가지 그랬습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이러고 봤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이나 이념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누구든지 때려잡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 내가 권력을 갖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치라는 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소위 국힘당의 원로라는 양반들 속에서 특히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요. 너희가 정치를 알아? 그러면서 그들이 정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늘어놓는 얘기가 뭐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뭐 있다고 소리 21세기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를 그래서 공작하는 기술이나 패거리 짓는 기술 정도로 그런 짓거리 오래 하는 탕류 속에 오래 있었을수록 정치적 능력이 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한심한 작태. 썩은 물에 몸을 오래 담고 있었어야 정치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다. 나 빼고 다른 사람들 지금 어떤 잘 나간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치의 생짜배기야. 그들이 뭘 알아. 야 이런 시건방진 소리 해도 됩니까? 썩은 물에 오래 몸담았던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습니까? 자신들의 정당 대표 하나를 제대로 이성적으로 뽑을 능력이 없는 그런 정당. 그 정당이 보여주는 멀미가 날 정도의 이런 파행 현상.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 무슨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하거나 내년에 혁명을 주도해달라고 구걸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솔직히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남은 게 별로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결국 물론 이럴 때 혁명적 변화라는 것은 꼭 등장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할 수 없을 때 그때 인간들은 늘 혁명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이라는 건 많은 희생이 따르죠, 당연히. 저는 그래서 혁명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르크스 같이 모든 걸 다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된다. 누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 바에는 뭐하러 정치를 하고 정치론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경우의 수가 이제 절박하게 없다고 하면 그들 속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 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혁명을 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겠죠. 하나는 당장 정당을 다 통째로 해산을 해버리고 제약까지를 아우러서 정말로 기회주의적인 이런 썩은 물에 오래 몸담았던 세력들 과감히 잘라내고 제야 세력 전부까지 합쳐서 정말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세력끼리 새롭게 정당을 창당을 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부딪혀보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답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한다. 현재 국회가 이제 소위들도 뭐 이것저것 해서 몇 개 나눠 받았고 국회 부의장 자리도 하나 가져갔고 이게 국회를 구성하는 문제, 그나마 참 쓰잘데기 없는 국회고 할 줄 아는 게 악법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그런 국회지만 그 세력을 완전히 또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새 정당 만들어서 그거를 또다시 힘조절하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이고 상대방들이 쉽게 이쪽의 진도에 응해주지 않을 것이죠. 게다가 제야 세력하고 이걸 전부 묶어서 일사불란한 혁명적 세력을, 중심 세력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 이것도 참 솔직히 대한민국의 속성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건 이게 유일하게 남는 경우의 수입니다만은 당 내에서 결집할 수 있는 세력들끼리 당 내부의 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글쎄요,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 생각하냐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뭐 얘기할 사람들이 그렇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그리고 저 생각에는 장기 표시 같은 양반이 들어가서 정말 오랜 그 투쟁 경력과 선명성을 가지고 또 한 힘을 보태준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리고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한도 많고 공부한 것도 이제 학습 효과도 많이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양반들 좀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중심을 잡고 그들의 세력을 뭉쳐서 당의 혁명을 만들어내세요. 왜 못하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선하게 신사협정에 의해서 야, 우리 니전 투구하지 말자. 내부 총질하지 말자. 그거 없이 우리 대표 선출해낼 수 있지 않나. 이 역량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고 헛날 이 땅에 정치적 분열을 만들고 야심주의를 온 천지에 더럽게 뿌려대고 이런 바른미래당 출신들, 애초에 국힘당에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잘못이었고 그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한국당 만들면서 무슨 뭐 공천위원회니 무슨 그 다음에 뭐 또 비상대책 이런 너저분한 세력들에게 자꾸 눈길을 주고 끌려다니는 게 큰 죄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척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소 우화에도 나와요. 질그릇 단지와 동그릇 단지가 두 개가 같이 같은 물 속에 같이 여행을 할 수는 없어요. 부딪히면 하나 깨지게 돼 있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같이 갈 수 없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됐을 때에는 단호하게 선택하려는 그런 세력이 등장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사라는 것이 그 인간사를 만들어가는 각자의 필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방향도 정해지고 진행도 되고 말고 하고 그 필요가 강하냐 아니냐, 그 필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인간 만사는 결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에 이러한 필요를 국가의 명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각자의 배치 지키기, 각자의 지역구에서 인심 관리하기, 이 필요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어차피 대사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게 범국민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필요에
부응할 수 없는 집단들이 그 내부에 있다면 그런 집단들은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 도려낸 것에 10배, 100배의 힘이 주변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럴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께서,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분들께서 좀 가슴 깊이 받아들여 주기를 빕니다. 가을입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이 정당이 이 나라의 필요에 부응하는 그러한 정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